자, 행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정리,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라는 게 있는데 사람 이름 딴 거예요. 별건 아니고. 근데 이 정리는 엄밀히 말하면 교육과정을 초과하거든요. 교과서에 없습니다. 교과서에 없는데 이걸 왜 가르치냐면 행렬의 거듭제곱의 연산을 줄여서 할 수 있어요. 이걸 알고 있으면. 그냥 니네 편하라고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학교 쌤들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래야 더 복잡한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그냥도 낼 수 있지만 거듭제곱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 50분 시간을 주고 시험 보게 하는 건 너무한 일이잖아. 그래서 그냥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 그리고 이 정리가 왜 성립하느냐라는 것을 알려면 이제 대학에 선형대수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외워서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증명해 드릴 텐데 그게 증명 같지 아닌 증명이야. 알겠죠? 증명 아닌 증명 같은 그런 느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임의의 2차 정사각행렬. 제가 정사각행렬에 관한 연산을 많이 물어볼 거라고 했잖아요. 얘가 A, B, C, D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러한 식이 임의의 2차 정사각행렬이니까 2차 정사각행렬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이게 옳다는 걸 증명하는 건 직접 거듭제곱 해가지고 다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아 결국 옳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증명은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증명 아닌 증명이라고 하냐면 이걸 ABC를 넣어서 증명하는 건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이걸 누가 알려줬는데 진짜 그러네? 이렇게 확인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이걸 만들어내는 건 더 많은 이론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외워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어떤 용도냐면 너네 다항식의 연산에서 나눗셈 이용해서 차수 내리는 거 했었잖아. 맞아 안 맞아? 얘가 항상 성립하니까 얘로 나눠버리면 차수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행렬의 거듭제곱 연산을 훨씬 더 쉽게 연산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기법은 2차항, 1차항, 상수항이라고 보면 되죠. 단행렬은. 그러면 2차항의 개수는 1이고 1차항의 개수는 주대각선의 성분의 합입니다. 그거는 이제 부호 바꾼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항의 앞에 있는 이 상수항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걸 뺀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기억하긴 나쁘진 않습니다. 알겠죠? 다만 부호가 앞에 건 마이너스고 뒤에 건 플러스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 이거는 막 자세히 물어보는 내용은 아니니까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왜냐면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 자체도 교육과정 내 내용이 아니라서 간접적으로 물어볼 건데 이 정도까지는 잘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도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이거를 성립하게 하는 A, B, C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그건 A밖에 없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꾸로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걸 제가 편의상 2차 항등식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통해서 얻은 저걸 2차 항등식, 왜냐면 A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2차 항등식이라고 부를 건데 저게 유일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유일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를 초과해서 뭐 두 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유일하거든요. 누가 유일하지 않느냐면 행렬 A가 단위 행렬이 실수배인 경우에 유일하지 않습니다. 그건 증명을 보여줄 텐데 증명 과정이 복잡하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셔도 됩니다. 문제 풀 때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 알겠죠? 네. 즉 문제에서 제시된 문제에서 저런 2차 항등식을 주기도 하거든요. 2차 항등식과 자, 앞으로 K 레미턴 정리를 언급할 때는 편의상 CH 정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알겠죠? 네. 만약에 저런 2차 항등식이 유일하다면 K 해밀턴 정리를 통해서 얻은 2차 항등식과 문제에 주어진 식은 완벽하게 동일한 식일 겁니다. 근데 유일하지 않다면 다른 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유일성에 대한 것을 알고 있으면 도움은 돼요. 자,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왜 지금 이 PA, QE 이렇게 쓰는 거냐면 이거 문제에서 제시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문제에서 이걸 제시했지만 우리는 K 해밀턴 정리에서 이것도 참임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런 식이 유일하다면 이 2차 항등식과 이 2차 항등식은 동일한 식이기 때문에 두 식을 빼버리면 좌변도 영행열, 우변도 영행열이 될 것이란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두 식을 변변 빼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 A제곱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P 더하기 A 더하기 D A. 그리고 이쪽은 우변으로 넘겨서 뺄게요. 그래도 되죠? 우변 넘겨서 빼면 그냥 반대로 빼면 되거든요. 그러면 AD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QE. 우변으로 넘겨서 뺐기 때문에 반대로 뺐습니다. 그죠? 저 정지에서요. 네? 뭐라고요? 정지. 네? CH 정리요. 정리. 아이씨. 이게 앞으로 앉아라. 눈이 이렇게 안 보이면. 그죠? 예. 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P가 마이너스 A 더하기 D하고 같고 Q가 AD 마이너스 BC하고 같으면 이 식은 참이 됩니다. 왜냐면 좌변도 영향력이고 우변도 영향력이니까 참이 되죠.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건 뭐냐면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에 여기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네. 두 번째, 만약에 얘가 아니라고 하면 그럼 0이 아니니까 양변을 저 숫자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방정식 풀면 안 된다면서요. 1차 방식 풀어도 됩니다. 1차 방식은 그 명제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이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은 어차피 그냥 숫자예요. 그냥 숫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즉 A가 무슨 꼴이냐면 K2 K는 실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는 P랑 -A 플러스 T 마이너스 T가 같지 않고 Q랑 AD 마이너스 BC가 같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K 리미트의 정리에 여기 성립하지 않습니다. 야, 집중 안 해? 결론. 단위행렬이 실수의 꼴이 아니면 여기 성립하고, 여기 성립한다는 말은 저런 항등식이 유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위행렬이 실수의 꼴인 경우는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저는 2차 항등식이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같다고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식일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 편리하기 때문인데 한번 봐볼게요. 자, 봐볼게요. 네. 다 적었어? 아니요. 다 당연히 다 못 적지. 나 적을 때 지네끼리 뭐 과자 나눠 먹고 있고 그런데 언제 다 적어 이거를. 설명을 듣고 졸라. 은서야, 내 마음이 딱 그랬어. 내 마음 딱 그랬다. 정확한 표정이었어. 진짜 설명을 듣고 졸라. 어마어마하다. 여튼 일단 K 리미트의 정리는 외우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기억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2차 항등식이 유일한 경우는 A가 단위행렬 실수배가 아닐 때, 그리고 단위행렬 실수배인 경우는 유일하지 않다. 요거 기억하는 거. 요 두 가지만 알고 계셔도 문제 푸는데 아주 편리할 겁니다. 실제로 문제 푸는 과정을 보면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즉 C부터 H의 정리는 열이 성립한 거예요. 여기 역. 네, 여기 성립한다. 여기 성립한다는 말 대신에 그냥 이 2차 항등식이 유일하다, 유일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역은 사실상 이제 어디서 배우냐면 공수2에서 배우거든요.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봐봐. A의 n제곱이 단위행렬이 될 최소의 자연수를 구하라고 하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 A를 계속 곱해봐야 돼. 계속 곱해가지고 뭐야? 단위행렬이 되잖아? 이렇게 발견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막 이게 3, 4 이런 거면 할만하지. 근데 12 뭐 이러면 안 할만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먼저 K 해밀턴 정리를 써보는 거야. 저건 단위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니까 어차피 유일할 거거든. 맞니? 자, 그럼 처음에 A 제곱을 써요. 그 다음에 A의 개수는 뭐라고 했어요? 주대각선의 모든 성분의 합의 부호를 바꾼 거예요.
주 대각선의 성분의 합은 마일이죠. 부호 바꾸면 1이니까 여긴 A입니다. 그리고 2의 개수는 뭐였냐면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걸 뺀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0일 거죠. 근데 이 친구 어디서 많이 보던 친구죠? 이걸 이거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양변에 뭘 곱하고 싶어져요? A-1을 곱하고 싶어지죠. 네. 너 일단은 복습해야겠다. 벌써 곱셈공식 까먹었다고? 그러면 얘는 A 세제곱이 2임을 알게 되죠. 이제 원래 곱셈공식에서는 A 세제곱 2의 세제곱이에요. 근데 2의 세제곱은 2니까 그냥 A 세제곱은 2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이 3이다. 보세요. 단 한 번의 거듭 제곱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실제로는 그냥 A97을 구하라고 나옵니다. 저 위에 건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냥 A97을 구하세요. 그러면 A97은 A 세제곱에 32제곱 곱하기 A죠. 선생님 지금 지수법칙 쓰시는 거예요? A하고 2는 교환법칙 성립해서 써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A의 세제곱이 뭐랬어요? 2랬죠. 그럼 2의 32제곱은 2겠네요. 그럼 연산의 결과는 2A 스포츠? 네. 아니에요. 그러면 A가 되겠죠. 게임 회사입니다. EA 스포츠. 네, 게임 회사. 피파 만드는 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의 11제곱이라고 되어 있지만 잠깐만요. 맞아요. 네. A의 11제곱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A의 제곱하고 같죠? A의 세제곱이 2이기 때문에 중간 계산 적어드려요? 안 적어도 되죠? 자, A제곱은 A랑 A를 곱하는 건데 A가 1, 3, 마일, 마이고 또 1, 3, 마일, 마이니까 자, 이 행렬의 연산의 결과를 누가 불러줄까? 세종이가 불러주자. 일행 1년은 뭐예요? 세종아, 얘랑 순차적으로 곱하는 거야. 앞행렬의 1행과 뒷행렬의 1열 얼마야? 그렇지, 마이죠. 1행 2열의 성분은 동건이가 해볼까? 개빠른데? 2행 1열의 성분은 현진이가 해볼까? 선 그어줘. 존나 없어 보이는데. 자, 그어줄게. 얼마야? 1. 2행 2열의 성분은 소미가 해볼까? 선 그어줘. 그렇죠. 1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마2, 마3, 1, 1하고 x, y를 곱하면 마8하고 3이다 이거예요. 그럼 왼쪽을 진짜 곱해보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그리고 x 더하기 y 라는 2행 1열 행렬이 나오고 요게 마8, 3이야. 그러니까 이게 뭘로 보이냐? 연립방식으로 보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밑에 거 2배에서 더하시면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2니까 y가 2입니다. 그럼 x는 1이겠죠? 그래서 원래 행렬이 연립방정식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교육과정에서 빠지기 전에는
역행열이라는 걸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까지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부활할 때 그 내용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예. 자, 넘어가 되겠죠? 네. 그래서 높은 차수를 계산할 때 좀 편리하다 이런 얘기고요. 2차 정사각행렬 AB와 2차 단행렬 E에 대하여 다음 행렬을 간단히 하여라. 자, 재민이가 하나 알려줄게요. A, B를 계산을 해보면 이 식에서 B 대신에 뭘 넣을 수 있죠? 3E-A를 계산할 수 있거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를 계산해보면 3A-A 제곱이 나온단 말이지. 그 다음에 BA를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3E-A 곱하기 A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가 3A-A 제곱이 나온단 말이지. 뭘 깨달았어? 뭐지? 왜 교환법칙 성립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교환법칙 성립해요.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 단위행렬과 그러니까 B라는 아이가 결국은 단위행렬의 실수배와 A의 연산의 결과잖아요. 그러면 B랑 A도 교환법칙 성립해요. 이걸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B가 PA 더하기 QE 이런 형태인 경우 다 성립합니다. 이거 나중에 확인 안 해보셔도 돼요. 알겠죠? 예, 처음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 딱 보고 교환법칙 성립하는구만. 넌 영행열이야.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기억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이해하니?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다고? AB하고 BA가 같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따라서 BA는 영행열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순간 존나 신나죠? 왜냐하면 곱셈 공식이 성립할 것이기 때문이죠.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얘를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라고 써도 된다는 말이네.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근데 A 더하기 B는 3E니까 3E를 제곱하면 2는 제곱해도 2지만 3을 제곱하면 9예요. 그러니까 9E 맛있겠다. 예. 그리고 마이너스 영행열이죠. 그래서 9E입니다. 역시 고기는 9이죠. 예. 넘어가 되겠습니까? 넘어가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곱셈 공식 신나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게 확인됐기 때문이죠. 어차피 얘가 영행열이라서 이 뒤에 계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만 하면 되니까 27E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교환법칙 성립하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법칙 성립하는 상황인지를 빨리 인지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걸 다 거꾸로 하던가 아니면 막 복잡한 연산을 하게 될 수 있죠. 알았니? 넘어가겠다. 됐어요? 됐니? 네. 자, 그리고 행렬 문제에서는 어떤 문장을 주고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거 풀 때 아주 머리가 쥐가 날 겁니다. 어쩔 수 없고. 그 대표적인 예제 몇 개를 넣었는데 이거밖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 개 있어요. 아주 많아요. 네. 참이야 거짓이에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왜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으니까. 네. 그죠? 예. 다만 이게 AB가 A, B 둘 중에 하나가 영행열이면 사실상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영행열이 아닌 거잖아. 근데 둘이 곱했을 때 영행열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둘 다 뭐냐면 영인자예요. 영인자잖아. 혹시 영인자끼리는 교환이 성립하는 거 아닐까? 우리가 배운 적은 없지만 의심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A, B가 0인 것만 알면 되니까 A를 이제 0인자 찾을 때는 되도록이면 나머지를 0으로 까는 게 좋아요. 다 0으로 까면 참 좋겠지만 그러면 0이 아니니까 발리로 쓸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되도록이면 0을 많이 까는 게 좋은데, 자, 곱셈은 익숙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행렬을 저렇게 잡았어. 그러면 두 번째 행렬을 잡을 때 얘랑 곱해서 0 돼야 돼. 그럼 곱셈을 상상하면서 나머지 성분을 정하는 거야. 그럼 여기 0이 있으면 좋겠지. 네. 0이 1이 있어도 상관없어. 왜냐면 1행과 1열이 곱해지니까. 여전히 0이 되거든. 이거는 곱셈 분사를 좀 해보셔야 감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리고 여긴 0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1을 제거해야 되니까. 여기 1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나머지 확인해 보면 어차피 밑에 00이라서 얘한테 뭘 곱하든 0 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때 A, B의 곱이 0입니다. 제가 곱셈도 안 하는 이유는 이럴 줄 알고 A, B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B, A는 0, 0, 1, 1 1, 0, 0, 0이니까 이건 실제로 계산을 해보죠. 0, 0, 1, 0. 얘 0이 아니네요. 뭘 깨달아? 아, 지 아무리 0인자라고 해도 어차피 뭔 성립 안 한다? 교환법칙은 성립 안 한다. 교환법칙 성립하려면 뭐 해야 된다? 단형이 하나 껴있어야 된다. 알겠죠? 네,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바로 틀렸죠? 이유는요? 왜냐면 저 새끼 정신 나갔기 때문이죠? 네. 방정식 풀었잖아요. 방정식 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런 건 발레 찾을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문제 풀 때는 발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행렬이 아닌데 거듭 제곱하면 영행렬이 되는 걸 생각하면 돼요. 아까 썼던 거 같은 거, 뭐 01, 00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 거듭 제곱 상상해봐. 영행렬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이 상태에서 할 수 있겠지? 네. 이 상태에서 할 수 있겠죠? 네.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얘랑 얘를 곱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성분이 되죠. 0 곱하기 0 하고 1 곱하기 0 0입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하는 거야. 그럼 0 곱하기 1하고 1 곱하기 0입니다. 0입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하는 거야. 그럼 0, 0, 0, 0이라서 0입니다. 얘랑 얘를 곱하면 0 곱하기 1 곱하기 0 곱하기 0, 0입니다. 그러니까 곱셈을 암산으로, 행렬의 곱셈 암산으로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뭘 안 쓰고 그냥 막 적어요. 얼마하고, 얼마하고 이렇게. 물론 처음에 하면 계산 좀 틀릴 거야. 근데 그냥 계속 연습을 해봐. 그럼 어느 순간 안 틀려. 알겠지? 이것도 누가 이렇게 하라고 안 시키면 다 쓰고 있어요. 다.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쓰고 있어요. 고등학생이 돼서도 쓰고 있어요. 알겠어요? 예. 네. 자, 그래서 얘는 영행열이 아니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은 제가 풀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A랑 B는 같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짓입니다. 3번은 참이게요, 거짓이게요? 참이게요, 거짓이게요? 거짓입니다. 3일 나보고 거짓이라고?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거짓입니다. 나한테 거짓이래. 거짓 맞습니다. 왜 거짓입니까? 딱 봐도 이런 짓 한 거 같죠? 여기까지 안 틀렸어요? 근데 이게 0이 아니면 이게 0 아니에요? 방정식 풀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이걸 동그라미를 진짜 치게 돼요. 왜냐면 방정식 풀 때 늘 이렇게 해왔잖아요. 맞잖아. 맞아요. 맞죠? 발레는 보여드릴 텐데 문제 풀 때 실제로 이런 건 발레를 찾는 시간을 쓰지도 마세요. 시간 아까우니까. 알겠어요? 방정식 풀어서 얻는 결과는 다 거짓입니다. 알겠죠? 네. 자, A가 영행열로 갖게 하는 게 더 발레를 찾기가 쉽거든요. A, B랑 A, C가 영행열 되게 해봅시다. 0, 1, 0, 0 아까 썼던 거 같은 거 써보고 B는 얘랑 영행열이 돼야 되니까 1, 0, 0, 0 이런 거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는 A랑 곱해서 영행열이 돼야 되는데 똑같은 걸 주면 안 되니까 0, 0, 1, 0 정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 발레 찾을 때 대부분 0으로 깔려고 해요. 꼭 필요한 곳에만 1 꼽아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럼 실제로 A, B를 해봐도
AC를 해봐도 둘 다 영행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때 B랑 C는 같지 않죠. 왜 선생님 곱셈 안 해요? 이미 곱셈을 해서 쓴 거예요. 곱셈은 암산을 할 줄 알아야 저런 발레를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곱셈을 암산하는 걸 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참이게요, 거짓이게요? 거짓이세요. 와, 그래요.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벌게요. 자꾸 저한테 거짓이라고 하니까. 농담이에요. 예. 거짓이죠. 이거 왜 거짓이야, 연서? 지수법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거짓이다. 맞는 말이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지수법칙을 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근데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아니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수법칙이 성립하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냐 이런 느낌이야. 내 말 이상하냐? 완전 맞는 거예요. 아니 틀린 건데 교환법칙을 제가 그러니까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실제 안 바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 봐봐. AB의 제곱이 AB인데 네가 이렇게 쓴 걸 보니 네가 얘랑 얘를 잘 바꿨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실제 그게 아닐 수도 있죠. 그냥 얘 계산해보니까 그냥 그 결과가 같았을 수도 있잖아요. A, B를 곱해가지고 실제 제곱을 해보고 A 제곱하고 B 제곱하고 그 둘이 곱했는데 그 결과가 우연찮게 같았을 수 있으니까 너 교환법칙 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교환법칙을 네가 썼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교환법칙을 썼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면 약간 잘못된 표현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증명할 수 있다면 이제 지수법칙을 쓴 걸 보면 너 교환법칙 같구만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괜찮은 명제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해보죠. 근데 이거는 발리 찾는 게 몹시 힘듭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지수법칙, 그러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해야 지수법칙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수법칙이 성립한다고 해서 교환법칙이 꼭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발레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수법칙이 성립한다고 해서 교환법칙이 꼭 성립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맞거든. 근데 그게 아닌 애가 특수한 경우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특수한 경우를 보여줄 겁니다. 자, A를 1, 1, 0, 0. 결론은 지수법칙이 성립하는 걸 보였다고 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였다고 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 그러지 않기도 하니까 B를 0, 0, 1, 1 이걸로 잡으시면 돼요. 저도 이건 빨리빨리 못 찾는 발레예요. 한참 생각해야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자, A, B를 곱해볼까요? 동건이가 곱해보자. 나한테 불러줘봐. 1, 1, 0, 0. 잘하네. 그러면 A, B의 제곱도 할 수 있겠네? 동건아 이것도 해줘볼까? 1, 1, 0. 잘한다. 금방 익숙해지지? 그죠? 괜찮죠? 네. 그 다음에 A 제곱은 연산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A, B가 A하고 똑같은 건데 A, B를 제곱한 게 저기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되죠. 이해하시겠죠? 네. B의 제곱만 연산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B의 제곱은 0, 0, 1, 1이군요. 해보니까. 그러면 A 제곱, B 제곱을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A, B와 동일하기 때문에 연산할 필요 없겠네요. 그죠? 1, 1, 0, 0일 겁니다. 현재까지 뭘 확인한 거냐면 어떤 특별한 행렬을 정해서 이게 참임을 확인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뭘 해보셔야 되냐면 BA를 구해보셔야 됩니다. BA를 구해보면 0, 0, 1, 1, 1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A, B는 얘고
BA는 얘니까 AB하고 BA하고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습니다. 즉 지수법칙이 성립된 것처럼 보여도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말을 해줘야만 지수법칙을 쓸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얘는 좀 어려운 보기였어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기역, 니은, 디귿 판정하는 걸로. 보통 기역은 쉽고 니은은 할만하고 디귿은 거지 같은 그런 구조의 문제로 나오고요. 예. 자, 이렇게 생일을 다 마쳤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행렬 문제를 다 풀 수 있거든요. 근데 다음 시간에 다 풀어오면 다음 안 풀어올 거 아니야. 잠깐만 내가 정해줄게. 안 정해주면 안 해오니까. 이제 곱셈까지 배웠으니까 이 유형 17까지 있거든요. 아주 단순한 연산 유형 8까지만 낼게요. 유형 8까지 내고요. 그 다음에 잠깐요. 그 다음에 1단원 시스템을 낼게요. 아직 시합이 안 끝난 사람이 없잖아요. 1단원 시스템 금요일까지요. 금요일까지요. 알았죠?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